한 사교 모임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는 우리가 흔히 여왕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의 관계, 이 아주 익숙한 풍경을 권력설계 이론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권력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렇죠. 자료를 쭉 관통하는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과연 여러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정말로 그 관계의 주인일까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진짜 설계자가 숨어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인데,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함께 뜯어보죠. 머릿속으로 파티나 모임을 한번 그려보세요. 무리의 중심에 한 여성이 있고 여러 남성들이 그 주위를 맴돌면서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상황. 누가 봐도 그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명백한 권력의 정점이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통념을 깨부숩니다. 그녀를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관심의 노예라고 아주 강렬하게 정의하거든요. 그 말은 즉 그녀가 받는 그 모든 관심이 사실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에 가깝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스스로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계속 연료를 공급받아야만 작동하는 기계 같은 상태인 거죠. 그 연료가 바로 타인의 관심과 찬사고요. 내면의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시선과 인정을 통해서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고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는 그 화려한 모습이 사실은 제발 나를 좀 봐줘. 너희들의 관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의 양과 질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정작 자신에게 맹목적인 관심을 쏟는 남자들을 속으로는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심리죠? 그렇게 원하던 관심인데 막상 받으면 그 대상을 경멸한다뇨. 모순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의 역설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그 남자들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저 버튼만 누르면 칭찬과 인정을 쏟아내는 자존감 자판기 같은 존재죠. 너무나 쉽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자신을 찬양하는 대상에게서 매력이나 존중을 느끼기란 어려운 법이거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좋아하다니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걸까요? 네, 그 분석이 핵심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경멸이 그 남자들에게 투사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결국 그녀는 이 쉬운 남자들에게서 받는 인정으로는 자신의 깊은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의 인정, 즉 자신을 쉽게 찬양하지 않는 존재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다가올 권력 역전의 완벽한 복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모두의 관심을 받는다는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사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는 작은 균열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다는 거네요. 자, 그럼 드디어 그 균열을 만들 존재가 등장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주인공으로 떠받드는 그 무대 위로 전혀 다른 결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네, 바로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죠. 그는 그냥 자기 세계가 확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뚜렷해서 남들이 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존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이 사소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가 여왕벌의 뇌에는 엄청난 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을 의지해온 생존 공식, 즉 나의 매력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절대 법칙에 처음으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서 자신의 세계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발하는 듯한 지독한 결핍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이제 다른 99명이 보내는 찬사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그 단 한 사람,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그녀의 지성 최대 과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순간부터 권력의 저울추는 보이지 않게 하지만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전까지 그 많던 남자들이 그녀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던 구도에서 이제는 정반대로 그녀가 그 한 남자의 시선을 얻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림이 펼쳐지겠네요. 그 참을 수 없는 불안과 결핍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손상된 자아를 복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아니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속으로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예를 들면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그 남자 주변에 나타나거나 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온 신경은
마음은 그의 반응에 쏠려 있는 시기죠. 그가 웃으면 혹시 내 이야기 때문에 하고 기대하고, 그가 무표정하면 내 매력이 안 통하나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결국에는 먼저 말을 걸고 칭찬을 하고 어떻게든 그의 관심을 끌어내려 애쓰는, 이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관심을 주던 수많은 남자들은 순식간에 말 그대로 배경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오직 이 한 남자의 사소한 눈빛, 말 한마디가 그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의 무관심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집착은 연료를 공급받은 불길처럼 더 거세지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여왕벌을 길들이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오네 하고 학습할 기회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매력을 보여줘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전처럼 그저 그녀를 배경으로만 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녀의 인정 욕구를 철저한 기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녀의 자존감이라는 댐에 무관심이라는 귀녀를 낸 뒤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알아서 붕괴한다는 거군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상대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완벽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무력감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게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위치는 소리 없이 완벽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왕벌과 무관심한 남자의 역학관계를 통해 이 권력 설계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권력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애쓰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자의 몫이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하네요. 여기서 애쓴다는 건 상대의 인정이나 반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혹은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초조해야 하는 쪽이 사실은 권력의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쪽, 즉 반응하지 않는 쪽이 결국 관계에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여왕벌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관심이 없으면 무너지는 철저히 관심에 종속된 존재였던 거고요. 그렇죠. 반면 무관심했던 남자는 외부의 관심 자체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권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움직여지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방에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셈이니까요. 오늘 분석을 듣고 나니 시끌벅적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무심한 존재가 어쩌면 그 공간의 진짜 권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진짜 힘의 흐름을 읽는 법을 조금이나마 엿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비단 남녀 관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생각해보면 직장, 친구,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이 권력의 역학은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인정과 반응을 구하고 또 누군가는 그 반응에 무심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목을 매는 부하 직원과 그런 칭찬에 인색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다른 직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 같은 것도 떠오르고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들으셨으니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은 주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쪽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행동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쪽인가요? 오늘 대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네요. 굳이 답을 내리려 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관계의 역학을 조용히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관계의 새로운 지도가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관계에서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을까요?